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을 춘천과 원주, 강릉에 분산해서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은 각각 200억 원씩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됩니다. 지난 1월 현재 전국적으로 7만 5천 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미분양 가운데 6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지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고 세입자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켰던 고성 검봉사 절터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미분양 증가세가 더 심각하다는 건데요. 네, 대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12,000여 가구, 지방이 6만 3천여 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13,000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했을 때 그때 또 지역사회 주택 건설 업체들이 내려올 수 있을까? 전남 광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지역 미분양은 3천 가구에 육박하고 있는데 1,000가구 넘는 미분양이 광양에 몰려 있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싼 가격에 팔겠다는 매물도 있지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인프라도 초등학교 하나 들어온 것 말고는 옆으로 이동하면 이제 저수지, 공원 그거 외에는 각종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화시설 인프라가 저기는 좀 안 갖춰져 있어요. 결국 광양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의 미분양은 3,500가구가 넘습니다. 한 달 사이 1,000가구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미분양 제로를 유지하던 원주도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부담이 되는 게 가격에 대한 부분. 근데 앞으로 더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가 상승하죠. 인건비 상승했죠. 건설 자재도 상승하고 다 상승한 분양가가 떨어지기 어렵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지금 현재 없어졌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은 1,8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7%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1,000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92.2%, 지방은 87.8%가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아직 시장에 관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아파트 입주율을 들여다봤더니 전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집을 못 팔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입주율은 66.6%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입주율이 더 낮았습니다.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당초 지난 12월보다 1월 입주 전망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입주율은 오히려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미입주 원인을 살펴봤더니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80%를 넘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새 아파트로 옮겨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입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규제가 완화됐음으로 이제 수요자가 더 주택 실수요자가 더 입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전망 지수가 상승을 하였지만은 이제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대출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낮아진 입주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회복 기대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입주율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주산연은 예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죠.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별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부산에서는 첫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금리의 여파로 재건축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규제 완화 이전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받았는데 조건부 판정이 나왔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성 C등급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성 비중 축소와 재건축 허용 점수도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아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부산의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 재건축을 추진했다 무산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시장 전체를 들썩이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완화가 됐다라는데 우리가 사전 타당성 신청이라든지 하다라고 아직 저희 쪽으로 전화 오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렇게 수출량이 더 많이 늘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 인상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은 물론 분양가마저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 단축을 시켜준 것까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또는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이게 조합 사업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격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재건축 규제 완화 약발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이 춘천에 본원을 두고 원주와 강릉에 분원을 설립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세 지역에 동시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강원 특수교육원은 세 곳에 예산 200억 원씩을 투입해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임진왜란 시기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곳으로 잘 알려진 고성 건봉사 절터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에 있는 고성 건봉사지를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건봉사는 한때 건물 규모가 3,000칸이 넘기도 했지만 6.25 전쟁으로 절 입구, 부리문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탔고 이후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까지 9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했으며 건봉사토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성 건봉사는 서기 520년 신라 법흥왕 시기 원각사로 창건됐으며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키고 전쟁 후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가 부처님의 치아와 사리 등을 되찾아와 봉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2020년 8,300여 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도 13.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 재미로 했을 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비행기 서 있는 게 뭐가 좋아요? 문제는 이거 서민들 그거 해가지고 동해시가 오는 2030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동해안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내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해 동해 신항건설과 연계해 기존 벌크 화물 기능을 신항으로 이전합니다. 또 동해 본항은 고부가가치 항만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 지역에 알프스 4개국을 테마로 한 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강원도와 고성군은 민간 사업자 이랜드파크가 추진하는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해 고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일대 약 90만 제곱미터 부지에 스위스 등 알프스 4개 나라를 테마로 유럽풍 빌리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랜드파크는 1조 1,1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까지 호텔과 콘도 1,600여 실을 비롯해 대규모 휴양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밤에도 빛나는 강릉을 주제로 4계절 체류형 국제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강릉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야간관광 기본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2026년까지 24억 원을 들여 경포해변과 월화거리, 대관령 등 3개 권역에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명소를 조성해서 홍보할 계획인데요. 특히 오는 7월에 열리는 강릉 세계 합창대회와 내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에 앞서 은하수 조명 등 볼거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이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제4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창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4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지난 24일 현재까지 4만 4천여 명이 신청해 95.4%를 지급했습니다. 영월군이 수도권 야외정원 조성을 위해 동서강 정원 청령포원 조성공사와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285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영월군은 또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 컨퍼런스와 정원 산업 박람회 등 정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관내 농업인 9,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70만 원의 강원도 농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 및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은 지역사랑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